나는 지금 필리핀이다. 지금 이곳은 앞으로 내가 저 시커먼 놈과 3개월 동안 살게 될 집이다. 메이슨, 지금 어디가? 나와 메이슨은 필리핀 세부에 살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 세부에 살 집을 찾아야 했다. 필리핀 세부에서 살 집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현지 호텔에 머물며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한국에서 미리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었다. 내가 메이슨과 세부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3개월로 짧았다. 세부에 들어가 집을 구할 경우 집을 구하다 몇 주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온전히 3개월을 여행하는 데 집중해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조금 어렵지만 한국에서 세부의 집을 미리 알아보고 계약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국내에서 외국에 집을 렌트하겠다고 계획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아마도 에어비앤비일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 전체 또는 일부를 플랫폼에 올려 일반 여행객들이 해당 하우스나 룸을 렌트할 수 있게 해주는 공유 플랫폼이다. 그 다음으로 호텔의 장기 투숙 가격을 문의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부동산을 이용해 집을 알아보는 것이다. 나는 관심이 가던 여러 집들의 에어비앤비와 현지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보았고, 현지 부동산의 가격이 에어비앤비보다 약 50%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 부동산은 미니멈 계약 기간이 3개월이었다. 물론 1개월, 2개월도 협상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호텔 장기 투숙의 경우에도 20일 이상 투숙할 경우에 기존 호텔 가격에서 20% 정도 할인을 해주긴 했으나 내가 생각하는 예산을 크게 웃돌았다. 나는 메이슨과 둘이서 한 달에 50만원 이하의 스튜디오 타입, 한국말로 원룸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알아본 대부분의 호텔들은 장기 할인을 받더라도 100만원을 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지 부동산에 직접 연락을 해 집을 알아보았다. 가장 먼저 나는 구글을 통해 부동산 업체를 검색해 전화를 걸어 담당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디를 물어보았고, 이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필리핀 세부 집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야 카톡을 절대적으로 이용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핸드폰 요금제에 페이스북과 메신저가 공짜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필리핀 사람들의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디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일단 부동산 연락망을 확보해 놓은 다음 내가 고려한 것은 필리핀 세부 어떤 지역에 사느냐였다. 내가 이렇게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은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에 호텔을 예약하느냐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야기가 여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쉽게 결론 짓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가 필리핀 세부에 살 지역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안전이었다. 필리핀은 치안이 안 좋다고 다들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치안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대한민국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휴전 상태인 국가이고 언제 전시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을 장려하는 외교부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곳이지만, 실제 여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길거리를 배회해도 되는 정말 치안 좋은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이다. 그럼 필리핀이 치안이 안 좋다는 것은 상대적인 이유인가? 상대적이라면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말하는 것일까?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 그리고 총기 소지가 불법인 필리핀이라는 팩트만 놓고 본다면 어디가 더 치안이 안 좋은 곳인가? 일단 필리핀의 치안과 관련해서는 생각 이상으로 할 얘기가 많아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필리핀의 치안이 좋은 곳이라 하면 필리핀 유튜브를 좀 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타설 경비 인프라를 보유한 고급 빌리지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빌리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안전한 곳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부 섬에서 고려해볼 곳은 크게 막탄 세부시티, 만다우에 시티 세 곳이 있다. 나는 빌리지보다는 일단 지역의 안전성을 먼저 따져보았다. 막탄은 한국 교민과 여행객들이 밀집되어 있어 외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고 관광지 물가여서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다우에 시티는 공장시설과 빈민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결국 나는 세부시티에서 안전하다고 소문난 4개의 지역을 좀 더 들여다보았다. 세부시티에서는 고급 주택과 레지던스가 형성되어 있는 세부의 비버리 힐즈라 불리는 부사이 지역, 그리고 최근 콜센터가 밀집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상권이 급격하게 발달된 IT 파크라는 곳. 이곳은 마치 마닐라의 마카티와 유사한 느낌이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현지인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바닐라드 부근. 마지막으로 아얄라몰 주변의 비즈니스 파크. 비즈니스 파크 내의 공원의 경우 밤 늦은 시간에도 주민들이 나와 운동을 할 정도로 치안이 좋다. 비즈니스 파크 내에서 밤 시간대에 러닝을 하는 현지인, 그리고 외국 여성인들을 현지에 거주하면서도 수도 없이 많이 봤다. 이렇게 4곳 중에 부사이는 산 중턱에
속에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 자차 보유가 필수였다. 나와 메이스는 차를 살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바닐라드의 경우 현지 중상층이 살고 있어 좋았지만 생각보다 바닐라드 주변 동네의 치안이 좋지 않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IT파크와 비즈니스파크를 놓고 엄청난 고민을 했다. 나는 당시 IT파크를 세부시티 내 최고 안전한 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를 친한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 들었었다. IT파크 내 상권들의 대부분이 새벽까지 일을 하는 콜센터 직원들을 타겟으로 형성되어 타 지역과는 달리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식당도 많았다. 이는 결국 IT파크는 늦은 시간에도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이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그 시간에도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종 트렌디한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편의시설이 세부시티에 있는 모든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각 건물마다 사설 경비들도 배치되어 있어 IT파크는 생각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지역이었다. 이 부분은 사실 살면서 느꼈던 부분이 더 크다. 내가 필리핀에 살았던 2019년도 말부터는 IT파크 내에서 아예 흡연 자체가 금지되었다. 마치 마카티처럼. 당시 흡연자였던 나에게는 이 부분이 유일한 단점이었다. 하지만 이 흡연자 메이슨에게는 뭐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다. IT파크 장점은 치안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 IT파크 내에는 수많은 화상영어 콜센터 덕분에 실력 있는 개인 과외 선생님을 구하기도 용이하다. IT파크 내 QQ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어학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필리핀 한 달 살기를 하며 자녀들을 어학원에 보내는 부모를 위해 차량으로 픽드롭 서비스까지 제공해준다. 이건 내 눈으로도 실제로 보니 정말 편리한 부분이었던 것 같다. 또한 IT파크 내에는 뒷버스가 다녀 이곳에서 아얄라몰, SM몰, 시청 등 다양한 루트를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통 인프라까지 너무 좋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IT파크 내 아얄라몰이 생겨서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 밀집도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좋고 안전한 곳, 대부분 여행으로 밖에 있을 테니 원룸형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이 좋았고 그래서 IT파크에 있는 레지던스로 방을 알아보았다. IT파크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레지던스는 아마도 아비다타워와 아비다리아라이다. 두 곳은 다른 레지던스이며 위치는 아비다타워, 내부도 아비다타워가 더 좋다. 다만 아비다타워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사실 개인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나 위치는 갤릭스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다. 대신 가장 비쌌다. 다음에 세부에 거주할 때는 IT파크 또는 아얄라 비즈니스 센터 내 갤릭스에서 살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가장 가격이 저렴했던 아비다리아라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곳만 유일하게 세탁기가 있었다. 여행을 많이 다닐 예정이었던 우리에게 세탁기는 정말 중요했다. 아비다리아라 스튜디오 타입의 가격은 한 달에 18,000페소 정도로 하나로 약 41만원 정도 수준이다. 총 3개월을 계약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1개월치 보증금과 1개월치 선납금을 요구했다. 내 입장에서는 사실 본 적도 없는 부동산 에이전시와 집주인에게 선뜻 해외 송금해주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일단 내 명함을 보내서 나의 신분을 증명했다. 다행히도 내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었고 인지도가 있어 신원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 그리고 나서 내 의견을 한 가지 더 전달했는데 입국 당일날 보증금과 월 임대료 선납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받아줄 경우 월세를 2만 페소로 올려 지불하겠다고 했다. 월 2,000페소씩 3개월이면 6,000페소로 약 하나 14만원을 더 지불하고 집 계약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괜찮은 딜이었다. 집주인은 생각보다 쿨하게 내 요구를 받아들여줬다. 부동산 담당자는 자기가 여기서 7년을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해보는 건 처음이라며 내가 솔직하게 이유를 말한 부분이 집주인에게 잘 전달돼서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어쨌든 불가능할 것 같던 언택트 집 계약은 완료됐다. 2019년 4월 29일 나는 지금 아비다타워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집주인, 그리고 메이슨과 나 이렇게 4명이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기존 세입자가 사용했던 전기량을 체크하고 금액을 지불했고 공인중개사는 사인이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을 받은 뒤 다시 우리에게 전달해줬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나와 메이슨은 이 좁은 곳에서 3개월을 함께해야 한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집을 구하는 방법은 외국이기 때문에 혹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을 뿐이지 실제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리핀 레지던스에 거주하면서 내가 느꼈던 한국과 다른 점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이렇게 하우스 렌트를 하게 되면 관리비와 전기료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관리비는 레지던스 1층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면 되며 매달 말일에 1층 프론트 데스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전기료 같은 경우 편의점에 있는 전기료 납부 키오스크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거주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는지이다. 필리핀은 분리수거 개념이 없다. 아마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분리수거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정도일 것이다. 필리핀 레지던스에는 각 층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별도 공간이 있다. 그냥 그곳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이렇게 필리핀 세부 살기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앞으로 3개월 우리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해볼 생각이다.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설레게 했고 그렇게 우리는 낯선 땅 필리핀 세부에서 뒤척이며 잠에 들었다.